여러분은 영혼이 무게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110년 전 미국에서는 임종 직전의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다는데요. 직접 환자를 대형 저울 위 간이 침대에 눕히고 죽는 순간 저울 눈금을 지켜본 거죠. 그 결과 환자의 임종 시 체중이 약 21g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실험이죠? 물론 실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따로 볼 수는 없다.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또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딱 21g의 무게인가요?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묵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해림의 북스피릿을 맡게 된 해림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는 영혼을 무거워지게 만드는 경이로운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출발이나 만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프랑스 문화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태도, 교육법 등등. 그래서 관심 있게 읽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에세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혹은 이제는 열심히 살지 말자라는 느낌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랑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함께할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해진다. 매일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고 나를 쓰다듬으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일 없이도 조금씩 내 모습에 대한 초조함을 덜어갔다. 스스로 자신에게 정붙이는 연습을 하며 살아간다는 그분, 김신혜 작가님을 모시고 해림의 북스피릿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림의 북스피릿.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등을 집필한 에세이스트 김신혜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신혜 작가님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주세요. 네, 혜림 씨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게스트. 아까 선물도 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동했어요. 아닙니다. 늦고 빈손으로 왔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글 쓰는 김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저도 진짜. 저는 첫 진행인데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작가님 만나기 전에 SNS를 제가 받고 팔로우도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보니까 몰랐지 왜? 진짜요? 네. 근데 보니까 맛집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책들도 너무 많이 있고 되게 그냥 SNS 페이지만 봐도 굉장히 힐링 됐어요, 저는. 진짜요? 네. 제가 이렇게 덕후로 활동한 보람이 있네요. 진짜.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SNS에.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강연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혜림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가을은 온갖 페스티벌의 전성기잖아요. 네. 성수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끝나서 비수기를 맞이해서 저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진짜요? 네, 에세이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어요. 혹시 외대에 와본 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지금 외대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스케줄을 소화하고 틈틈이 다음 책 원고도 쓰고요. 되게 바쁘게 생활하고 네, 계시죠?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작가님은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작가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책을 집필하는 일과 방송 작가로서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방송 작가는 네.
남의 말을 쓰는 직업이죠. 제 글을 쓰는 일이 아니라. 네. 혜림 씨도 수많은 대원을 이때까지 만났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대사를 써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하시면서 만나 뵙겠지만 섭외를 담당하기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도 하고 네. 글 쓰는 이외의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방송 작가는. 네.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에세이스트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일이라서 저는 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책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정말 있었던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되게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읽으면서 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되게 궁금했어요. 어. 이따가 계속 더 이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나누겠지만 네. 되게 비슷한 성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책 읽으면서. 작가님은 이제 보통 자신의 경험을 책에 담고 있는데 어떻게 평소에 떠오르는 그런 소재를 어떻게 글로 발전시키세요? 혜림 씨가 제 SNS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거기에 짧게 글을 많이 올리고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좋아요가 얼마나 달리느냐. 아. 그래서 그 좋아요가 달린 개수를 바탕으로 그 원고를 발전시키죠. 아, 대박. 아니, 저는 읽으면서 보통은 되게 짧게 글을 쓰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이제 글 보면서 역시 에세이스트라 다르다 글이 그랬어요. 퀄리티가 다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좀 많이 기억해 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혼자 하는 작업이니까 네.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는 세상에 빠져 있어요. 글을 쓸 때는. 네. 근데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혜림 씨 만난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한 것도 수첩에 적어놓고 그래요. 이런 얘기 오늘 했지 이러면서. 맞아요. 적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적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노트북 앞에서 뭐 원고를 쓰기보다는 핸드폰에 잠깐이라도 적어놓고 수첩에 한두 문장 적어놓고 네, 생각날 때마다 바로 그때. 적으시는 거죠. 네. 저희도 저도 가사 쓴 적이 있고 계속 쓰고 있는데 가사도 이게 막 지금부터 써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써지지가 않고 이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작성하는 건 진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각자 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 밖에도 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5개만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질문 3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나머지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가볍지만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키딩1004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취미는 뭔가요? 글쓰기 말고요.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죠. 직업이고 저의 취미는 사실 취미의 그 정의가 뭘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네. 그런데 가장 기꺼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취미라고 한다면 네. 저의 취미는 맛있는 녀석들 보기. 저는 매일 봐요. 365일. 왜냐면 매일매일 재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봤던 것도 다시 보고 또 봐요. 근데 봤던 게 겹치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네. 편성을 다르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매일 봐요. 매일. 진짜요? 네. 근데 보면 또 막 먹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사실 맛있는 녀석들을 볼 때 먹고 싶은 걸 보는 것보다 그분들의 케미를 봅니다. 토크 진짜요? 너무 좋아요. 사이가 네 분이. 그래서 막 재밌는 얘기하고 중간에 막 즉석으로 꽁트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재밌어서 제가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장난치면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즐거워요. 보고 있으면. 저도 한번 봐요. 피로가 확 풀려요. 진짜. 저는 일부러 요즘에 되게 음식 관련된 방송이 많잖아요. 네. 가끔 보긴 하는데 보면 너무 배고프고 그리고 TV를 보는 시간이 밤인데 그때 보면 먹고 싶어서 결국에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안 봐야겠다. 그래서 볼 거면 낮에 보던지 이렇게 좀 자제하려고 저는 하는데 관리하시는구나. 아니 다음 날에 진짜 얼굴을 많이 부어서 난리 나서요. 그래서 제가 책 보니까 작가님이 요즘에 식물 키우신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동물 그 챕터 동물과 아이를 키우는 데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이제는 그래서 그 식물을 키우신다고 했는데 요즘엔 어떤 식물 키우시나요? 저는 레몬밤 키우고 있거든요. 좋은 거 키우시네요. 조그맣죠? 작아요. 저는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요.
4개를 키우고 있어요. 4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금전수라 그래가지고 돈 들어오는 아 진짜 대박. 화분 추천해드립니다. 혜림님한테. 그게 무럭무럭 자랄수록 그 사람의 운이 좋대요. 아 진짜요? 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금전수라고 하면 다 알던데요. 금전수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금전수. 되게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자라고 아, 식물 초심자들이 도전하기 좋은 화분. 네. 지금 레몬밤은 물을 꽤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요. 그렇구나. 금전수. 네. 그 금전수를 키우면서 좀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가 잘 됐죠. 오, 나도 당장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봐야겠어. 네, 식물 키우는 즐거움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진짜 전 네. 처음에 막 벌레 생길 것 같고 왜 키우나 했는데 이게 정말 마음의 위로. 물 줄 때마다 내가 얘네를 살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그리고 보면서 나도 위로받고. 맞아요. 네. 이렇게 만지면 되게 향기롭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조각모음님의 질문인데요. 17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올 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쉼 그리고 휴식이라는 걸 모르고 17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세상에 버려진 것만 같은 기분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휴식을 그리고 쉼을 취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상하시겠어요. 열심히 일하셨는데. 네, 그럴게요. 네, 사연을 들으니까 좀 엄숙해지네요. 네, 근데 사실 긴 시간 고생하셨을 텐데 스스로한테 이렇게 휴가를 딱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갑이다 이제는. 네. 나는 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갑이니까 네. 갑인 내가 갑인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돈도 조금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네. 그동안 못하셨던 일들을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책감 없이 쉬는 게 어렵다. 맞아요. 네. 뭔가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앞서 나갈 것 같고 네. 그리고 혼자만 그러고 있는 자신이 불안하고 막 이래도 되나 싶고 네, 그죠. 근데 저 역시 쉬는 동안 그 생각을 한 게 쉬어본 사람이 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달리기만 하다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분도 17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쉬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쉬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휴식이 맞는지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맞아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기회라고 생각하면 네. 쉴 수 있는 기회다. 네.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타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화이팅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이분은. 화이팅. 네. 그래도 17년 동안 일하던 회사면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복스쿨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 편안한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유머 감각을 살리는 나름의 방법이나 습관 있으신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혜림 씨 어때요? 혜림 씨 평소에 재밌어요? 저 진짜 유머 감각이 없어요. 10점 만점에 한 1, 2? 1, 2? 그래서 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럽고 내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고민도 되게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살릴 수 있을까?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 아, 그랬어요? 네. 깔깔 유머집 이런 거 읽었어요? 막 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고. 역시 공부하는 사람 같다. 그리고 유머 코드가 맞아야지 그 사람이랑 또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난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지한 거야. 이 진행도 아까 진지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재밌는데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재밌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웃겼어요. 오, 좋겠다.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유머 감각이란 세포에 각인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유전자, 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개그맨들하고 저는 오래 일을 했으니까 개그맨들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텔레비전에서 했던 그런 개그들 일상생활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막 이러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 정도만 알아놔도 대화를 나누는 방법 정도만 알아놔도 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웃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유머를 기르는 방법을 고민하시기보다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사람들한테 나눌 때 대화할 때 한두 개씩 이렇게 던질 만한 이야기거리만 있어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네, 근데 그 이야기도 네. 어떤 사람이 하면 재밌는데 어떤 맞아요. 사람은 그래서 뭐가 약간 아니면 애매해지- TMI. 맞아요. TMI일 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재 개그 있잖아요. 네. 전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요? 제가 개그 코드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뭐에 웃나, 난 뭐가 재밌나 생각했어요. 저 아재 개그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도 안 웃는데 저만 혼자 웃어서 야 그런 거 웃어주지 마. 막 이러는데 웃어주는 줄 난 알죠? 진짜 재밌어서 웃는 건데 그래서 제 코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진 않지만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재 개그를 잘하시는 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네,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아요. 작가님 부럽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근데 웃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 속에 되게 큰 슬픔과 우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밝지 않죠. 지금 웃고 있지만 네. 저는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는 편이에요. 그런 것 평소에. 네. 그래서 제 가라앉아 있는 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이기 싫어서 음. 유머 감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네.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요. 슬픔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바탕으로 유머 감각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책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연애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네. 작가님은 무조건 재밌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다. 예전에. 네. 예전에. 근데 친구는 재미는 없지만 좋은 사람이랑 되게 오래 만났다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저는 요즘에 그걸 안 거예요. 어릴 때는 막 웃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막 웃기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허무해요. 뭔가 뭐 했지 오늘? 웃고는 왔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도 들고 나도 하루 종일 뭔가 웃기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꼭 웃음이나 유머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네. 적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하고 편안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네, 독자분들의 질문은 이어서 2부에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작가님 책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네. 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에서는 익숙한 보노보노의 카툰이 들어가 있고요. 김신혜 작가님이 직접 서툰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를 집필하셨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글을 보면 정말 어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저도 가입을 해서 한참 재밌게 즐겼는데요. 그때 트위터에 보노보노 봇이라는 자동 봇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노보노 만화에 올라오는 여러 대사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의 계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도 보노보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만화 내용을 실질적으로 자세히 알진 못했는데 그 봇을 보다 보니까 대사가 되게 유머스럽기도 하고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던 차에 애니메이션도 조금 찾아보고 그리고 만화책도 가끔 보고 했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노보노는 좀 깊이 있는 캐릭터구나라는 매력만 좀 알고 있다가 저기 편집자 분께서 보노보노 덕후인 편집자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보노보노 책을 너무 내고 싶으셨대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분이 제 책을 평소에 좋아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이 작가랑 그 캐릭터랑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저를 만났고 같이 회의를 하고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편집장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작가님이 관심이 아니요. 모르고 그렇게 네. 된 거예요? 그냥 제 책의 독자셨어요. 너무 우연이죠. 그러게요. 네. 이걸 알고 관심 있으시구나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네. 갑자기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인연이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당시에 이제 보노보노 책을 쓰려면 만화를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만화가 42권이에요. 아야. 그런데 아이야 42권인데 한국에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어판밖에 구할 수가 없는 어머. 거였어요. 그런데 더 웃겼던 거는 그 편집자분께서 제가 일본어를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모든 우연히 겹친. 진짜 네.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42권을 그분이 일본판으로 구해주셨고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읽을 수가 있었던 거죠. 대박. 그래서 그 대사들을 제가 다 번역하고 다 발췌해서 와우. 거의 감금 상태로 몇 달을 지낸 다음에 책이 다 나왔어요. 읽으셨어요. 다 읽을 수밖에 없죠. 어. 여러 번 읽어야 되잖아요. 와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참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그냥 예사 만화가 아니구나. 네. 읽으면서 너무 큰 거를 많이 느껴서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원작자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 네. 또 책 보니까 요즘에 영어 공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 영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쉬었어요. 아, 쉬고 그 있나요? 강연 때문에. 근데 아. 다시 해야죠. 1년 반 넘었죠. 아 그래도 꾸준히 네. 뭔가 시작하시면 되게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데 웬만하면 다른 걸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하죠.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좋은 자세. 시작이 거의 70%인 것 같아요. 맞아. 책 보니까 네. 그래도 내가 나온 게 어디야? 요가 학원에 온 게 어디야? 약간 그거 그렇게.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 책에도 썼지만 사람들이 작심삼일 하면서 시작을 아예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시작만 해도 그게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임하고 있죠. 맞아요. 네. 아주 본받아야겠어요. 네, 다시 모범생 혜림님,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자면 네. 보노보노 속에 보노보노 캐릭터랑 가장 비슷하다고 속으로는. 속으로는. 네. 그럼 겉으로는 너부리. 너구리. 예, 그 너구리가 네, 라쿤인데요. 너구리가 아니고 라쿤인데요. 네. 그 캐릭터가 보노보노랑 절친인데 폭력적이고요. 네. 되게 직원을 잘하고 어. 남한테 충고 엄청 하는데 자기는 그대로 못 살고 약간 좀 답답한 캐릭터고 짜증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너무 현실감 있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은 쓰고 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면 네.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보노보노 책에서 어떤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 많이 하죠. 많이 그럼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누구와 비슷할까요? 그냥 딱 느낌에 전 두 인물이 떠올라요. 두. 네. 하나는 포로리. 아. 포로리 아세요? 그 다람쥐 친구라서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걔의 특징은 일단 귀엽고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사람이 아니구나. 지혜로운 동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약해서 너구리한테 맨날 얻어맞거든요. 그런데도 인생에 대한 철학을 확실히 갖고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오. 그리고 어른들한테 되게 잘하고 그런 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좀 것 있죠.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리 독인데요. 이렇게 항상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예요. 어디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자연을 조망하면서 봄이 오는구나. 참 봄은 좋지 이런 식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딱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죠. 네, 네. 네. 오, 역시 잘 물어봤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네. 저는 책은 미리 사놨는데 지금 학업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겨울방학에 읽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바빠지는 시기 아닌가요? 이제 다음 달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김신혜 작가님의 신작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림의 Book Spirit.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뭐 안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거를 듣고 네. 수십 년 동안 일중독자로 살았어요. 방송 작가들이 일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집에서 글을 쓰다 보면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계속 일만 생각하고 살다가 작년쯤에 손가락이 통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네. 그래서 손을 아예 쓸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강연 같은 것도 어렵게 된 거죠. 손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휴식을 얻게 됐는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나는 참 휴식을 잘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고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네. 그런 생각했고 불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우울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몸이 아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싶었어요. 네. 제목처럼. 그래서 저를 좀 돌보는 법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런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러면 쉬면서 가장 본인에게 좀 휴식을 주었던 무언가가 있나요? 특별한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책을 진짜 많이 읽었고요. 그건 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지만 집에 계속 있으니까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에세이인가요? 에세이는 거의 다 읽었고요. 요즘 나온 것들은.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누워 있었죠. 와식 생활. 너무 좋다. 근데 혜림 씨는 평소에 뭐 해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저도 작가님처럼 소확행,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껴서 저도 네.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고 이렇게 그런 생활 좋아해요. 집에서 독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휴식은 멀리에서 꼭 멀리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찾으려면 쉬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고 꼭 어디 가야지만 유럽 여행을 가야지만 쉬는 거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근데 작가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네. 그 맥모닝 네. 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맥모닝 정말 그 메뉴 있잖아요. 아침 메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삶의 힐링이에요. 소소한 힐링. 아침에 가서 드세요? 아침에. 몇 시? 저는 뭐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딜리버리도 해주세요.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맥모닝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느낌이.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침에 공복에 맥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맥주 모닝. 네. 근데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꼭 어떤 얘기해 주세요. 느낌인지. 어떠셨는지. 보통은 저는 고정관념인데 밤에 맥주를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침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세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많이 못하고요.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전에 가끔 이렇게 쉬는 날 아침에 쉬는 날만 쉬는 날. 네, 작업이 있는 날은 그러지 않죠. 네. 어떤 느낌일지 저도 한번 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땠는지. 사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꿈꾸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불안감이 몰려오면 쉰다는 것도 결국 일이 돼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분명 작가님도 쉬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작가님만의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저는 지금 터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상담도 선생님하고 연습하고 있는 하나의 레슨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떨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건 나쁜 생각인 것 같아. 라거나 나 한심해. 그래서 자꾸 딴 거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그대로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해소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자기하고 소통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풀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기한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혹은 불안하구나 아니면 좀 무섭구나 이렇게 한번 그냥 속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속으로. 네. 그러면 그게 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감정 라벨링. 그래서 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은
서서히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제가 그거를 외면하고 네. 있으면 열흘 뒤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1년 뒤에 욱하고 자꾸 제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나쁜 감정이라는 것들이 네. 원래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었는데. 네. 그 감정을 인정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내가 지금 기분이 이렇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아예 외면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오히려 좀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뒤에 이렇게 화병처럼 남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들 다 그럴걸요? 아마. 맞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나한테는 표현을 하자는 거죠. 스스로한테는. 그럼 작가님은 만약에 상대방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 했을 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거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혼자 못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편하죠. 그 너무 부러우면서도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친구가 제가 늦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 늦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저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요. 근데 그날은 30분 기다리고 이거 나도 직설적이게 뭔가 보여줘야겠다 해서 집에 갔어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집에 가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30분이나 기다렸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전화를 했지만 좀 제 딴에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1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보면 미안한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됐나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혜린 씨 되게 여리시다. 저 잘 말 못해요. 네. 그래서 저도 작가님처럼 이렇게 좀 쌓아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식이 나는 네가 늦어서 속상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 왜 늦었어? 라고 그 사람을 포커스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나도 미안한 거야. 네.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너가 늦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서운할 때 내가 이 사건을 두고 내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얘기하자.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네.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찌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어렵더라고요. 진짜 역시 관계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상담가 한 분과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경험인가요? 저는 학위를 뒤늦게 하나를 더 땄어요. 상담 심리를. 진짜요? 네, 2년 전에. 네. 그래서 전공학위만 이렇게 학점은행처럼 땄는데 그거를 통해서 학위를 따고 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픈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구나. 약간 마음이 좀 열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아무아무라고 부르는데 아무아무 책을 쓰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잖아요. 쉬면서. 그럴 때 내 얘기를 좀 제3자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찾아가 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가 심리 상담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되게 비밀스럽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좀 편견이 네,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교양 수업으로 심리 상담을 심리 수업을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네. 이거는 뭐 숨길 일, 창피할 일이 전혀 아니다. 모두가 받아야 한다라고 되게 적극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심리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오픈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네. 아니었나요? 저는 그게 외워야 될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네. 막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름 어려웠어요. 심리학자들 이름 이론. 뭐 이론 그래서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혜림 씨처럼 대학원을 목표로 전공을 딴 거였거든요. 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직업적으로. 심리학을 더 공부해서 대학원도 가고 가능하면 박사학위도 따서 필드에서 일해보고 싶었는데
딱 학사학위만 따니까 이거 아니다. 아, 왜요? 나랑 아닌 것 같아. 그게 똑같은 이유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아, 쉬운 맞아요.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잘하는 사람한테 양보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포기했죠. 아,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또 작가님의 글 중에 완벽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너무 완벽주의자면 자기가 생각하느라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충동적인 성격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 작가님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것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혜림 씨는 어떤 타입이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뭘 하고 싶다 하면 일단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안 하면 그게 더 남아요. 그쵸. 오래오래 남죠. 맞아요. 네, 괜히 막 할 걸 이러면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20대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황도 안 좋고 많은 기회가 없다 보니까 시도 자체를 좀 두려워하고 오히려 안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 얘기를 종종 해주죠. 그래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내 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깊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가끔 후회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습해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되게 비슷하네요. 혜림 씨 저랑. 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아주 공감 많이 했습니다. 와, 기쁘네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 그 챕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그 심리 공부를 했던 것도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 보는 책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제가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알아서 문항을 만들어서 요거 어디에 해당되면은 이게 좀 완벽주의자다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스스로도 제가 완벽주의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일의 성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엄청 스트레스 받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내일 일 생각하느라고. 그런데 일단 하고 나중에 실수가 있으면은 잘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니까 오히려 좀 삶이 단순해지는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주의는 완벽함을 위해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함을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완벽주의는 그러니까 평생 완벽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좀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완벽함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허황된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어차피 없는 건데. 네. 어차피 없는 건데 완벽한 뭐 외모를 바란다거나 어차피 없는 건데 완벽한 성과를 바란다거나 이거 자체가 너무 자신한테 채찍질을 하는 결과로 돌아오니까 그게 좀 즐기면서 하는 일하고도 멀어지고 자기는 소진되고 작가님 책에서 이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들도 부담 없이 재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가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빠르게 O 아니면 X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같이 해요. 같이. 그럼 작가님 답하고 저도 답하고. 근데 저는 이거 해봤는데 세모가 되게 많았어요.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애매하다. 여기서 성격 나온다. 나는 중간인데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1번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시간이 긴 편이다. 하나, 둘, 셋. X. X. 2번 꼼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나, 둘, 셋. X. 3번 청소나 정리를 자주 해야 마음이 편하다. 하나, 둘, 셋. X. 그래요? 근데 제가 O긴 한데 뭐 제가 청소를 잘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책상만 조금 이렇게 옆으로 치워서 공부해야 되니까 정리만.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4번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느라 종종 잠을 설친다. 하나, 둘, 셋. X.
좀 갈리네요. 갈린다. 아, 5번. 스스로조차 생각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잘 모르겠어요. O인 것 같기도 하고 X인 것 같기도 하고. 세모. 세모. 6번. 카페 음료, 점심 메뉴 등을 남들이 정해주는 게 편하다. 하나, 둘, 셋, 오. X. 그래요? 네. 7번. 이거는 쉽다. 귀가 얇은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완전 O. 완전 팔랑귀. 진짜로요?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컴플렉스예요. 단점. 다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중립을 좀 잘 지키는 편이긴 해요. 장점이자 단점. 장점이기도 하죠. 작가님도 귀가 얇으세요? 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얇더라고요. 이게 더 서글펐어요. 저는 제 주장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왠지 그게 맞는 말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제 맘대로 하죠. 또 고집은 있으시네요. 아직. 오케이. 8번. 실수했을 때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나, 둘, 셋, X. 9번. 평소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쪽에 가까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10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하나, 둘, 셋, 오. 두려움은 느끼나 시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좀 계속 얘기해요. 저는 하기 싫어. 너무 싫어. 무서워. 계속 이렇게 징징대면서 지금 대학교 강의를 5년 동안 했거든요. 되게 오래 근데 하셨네요. 조금 계속 힘들어요. 사실 제가 좀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좀 싫을 때 싫다고 속으로 얘기하고 막 혼자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감정을 그냥 제가 솔직하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두렵지만 저도 항상 매니저한테 나 못하겠어 막 미팅 가서 막 울려고 하고 근데 다 일단은 다 해요. 그죠? 이렇게 시크하게 끊어주셨어요. 네. 오케이.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을 체크했을 경우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반 정도? 반 정도? 네, 반 정도.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떤 강연에 가서나 독자분들 만남을 할 때나 네.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하시는 분은 없고 10개 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박. 오히려 겹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이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징을. 네, 그래서 막 한두 개만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10점 쪽에 거의 가까운가 보다. 7점, 뭐 8점, 10점 이렇게 과반수를 동그라미를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 보다. 네. 오케이. 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벌써요? 네. 아쉬워요. 2부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작가님의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에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작가님 음성으로 직접 듣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옹이 형과 또 한 번의 결투를 마치고 피투성이가 된 큰곰 대장은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가야, 아빠는 또 야옹이 형에게 졌단다. 하지만 아들아, 졌을 때의 아빠 얼굴도 잘 봐둬야 한다. 잘 봐라. 이게 졌을 때의 아빠다. 삶에 대해 논하기에는 충분히 살지 못했지만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인생을 10이라고 봤을 때 잘 사는 기간은 고작 2 또는 3이고 1도 채 안 될 때가 더 많다.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좌절하거나 좌절을 딛고 겨우 일어서거나
그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해 웅크려 있거나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졌을 때의 얼굴 앞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치거나 부정하는 게 다다. 하지만 큰곰대장은 그러지 않는다.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이지만 졌다는 결과 역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창피해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삶이라는 걸 큰곰대장은 알려주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졌을 때의 얼굴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